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비즈니스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성민산삼 한방병원의 서영수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새해 복 네네. 많이 받으세요. 땡큐. 네. 아, 요즘 아무래도 날씨가 네네. 이렇게 그냥 변덕 기후 변화가 예, 우리 생활을 좀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또 이 통증. 예. 진짜 지긋지긋한 통증이죠. 지긋지긋한 네, 이 진짜. 통증 네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사님? 요즘 오는 환자분들이 네. 제일 많이 아픈 게 오른쪽 어깨 아프신 분들. 오른쪽 어깨요. 네. 오른쪽 어깨 뒤쪽으로 해가지고 아프고 예. 여기 어깨 아프고. 오. 그런데 왜? 허리는 왼쪽이 아파요. 허리도 허리는 왼쪽이 왼쪽. 아프고. 예. 네네. 팔은 오른쪽이 아프고 예. 허리는 엉덩이는 허리는 왼쪽이. 왼쪽으로 아프고 네네. 그다음에 엉덩이. 엉치 쪽에 엉덩이 쪽에. 엉덩이가 네. 아프고 그다음에 고관절. 오. 고관절 바로 밑에 우리가 차렷하고 서 있을 때 네. 가운데 손가락이 닿는 부분. 네, 거기 한번 눌러보세요. 차렷. 네. 아니, 야, 지금 말씀하시는데. 왜냐면 제가 요즘에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오른쪽 어깨가 좀 아프고, 네. 고관절 지금 오른쪽에 닿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찌릿찌릿하고 왜 아프고. 그래요? 네, 이게 무슨 날씨 관계 때문에 그래요. 아니, 저도 이제 아, 날씨가 이게 이게 아픈가요? 네. 비슷한 통증이 오. 이렇게 날씨가 이제 있군요. 추웠다 더웠다 예. 더웠다 비가 오다가 네. 뭐 몇십 년 만에 처음 오는 폭우라고 맞아요. 그러는데 네네. 그게 오게 되니까 몸이 이렇게 그걸 못하는 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간에서 모든 근육을 다 조절해야 되거든요. 예. 조절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 적가슴 있잖아요. 예. 네. 그 바로 밑에 네네. 이제 갈비뼈 그 속에 간이, 예, 들어있어요. 맞아요. 네네. 예, 간이 열 받쳐서 올라오면은 젖꼭지 위하고 네네. 어깨하고 중간 지점이 아프다고요. 이쪽이 여기가. 예, 그래서 그 바로 뒤쪽 예. 어깨 날개뼈 있잖아요. 예. 날개뼈 그쪽에. 한 중앙이 또 아파요. 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올라오면 우리가 배낭을 맸을 때 네네. 딱 닿는 자리. 그 어깨 쪽에 여기 여자분들 딱 매는데. 핸드폰 맸을 때 네네. 닦는 자리. 거기가 아파요. 오. 그러면 이제 허리가 반드시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네. 자꾸 아파서 올라가니까 땡기는 쪽이 왼쪽으로? 대칭으로. 그러게 되면 이제 허리가 이제 4번, 5번 요추가 눌리면서 네. 그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기 시작해요. 4번하고 5번 요추하고 네네. 네. 그다음에 대퇴골두 고관절하고 그 사이에 네네. 딱 표주박 같은 힘줄이 하나 있어요. 근육이. 힘줄이요? 네, 그게 이상근이에요. 그게요? 네. 그러니까 이상근 그 밑으로는 좌골신경이 내려가고 있고 예. 그 위에는 대둔근이 딱 덮고 있다고요. 네. 좌골신경하고 대둔근 사이에 거기서 매끈매끈한 그 예. 활동 역할을 해주는 게 이상근인데 네네. 거기가 아파요. 그러면 거기에 어혈이 쌓이거든요. 네네. 그쪽으로 가는 신경이 구리를 눌리고 그러면서 이제 고관절로 이어졌으니까 고관절이 아프게 돼요. 그렇게 눌려서 네, 그게. 신경이 눌리면서 쭉 내려가면서 풍시라고 그러는데 차려서 했을 때 네네. 가운데 손가락 닿는 부분이. 네. 네. 거기 가다가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번에 종아리가 많이 땡길 거예요. 종아리. 네. 땡기고 저리고 쑤시고 아프고 그리고 걷기가 힘들어져요. 아이고. 그러면 그 밑에 쭉 보면 복숭아뼈라고 있어요. 예. 그 주위가 아파요. 그게 그게 이제 처음에는 바깥쪽으로 아프다가 네. 그 다음에는 안쪽으로 아파요. 그래갖고 발바닥하고 그 바로 위에 올라오는데 적백육제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게 적자는 붉을 적자고 백자는 흰 백자예요. 그 다리 발바닥을 딱 디뎠을 때 땅 닿기 바로 위쪽으로 삑 돌아가면서 아파요. 그 어떤 경우는 발바닥이 아파요. 발바닥까지. 네. 그 어떤 때는 발바닥에 땅에 디디면 벌 샌 듯이 아프고요. 어떤 분은 발뒤꿈치를 땅에 못 대요. 너무 아파서. 네, 그 신경이 땡기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네, 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치료 방법은 네네. 아픈 자리 엎드려서 옆으로 누워야 돼요. 옆으로 누워서. 네, 좌측이 위로 올라오게
네. 그럼 눌러서 여기 보면은 4번, 5번 요추, 네. 심하면 3번까지 올라가고 더 심하면 2번까지 올라가요. 오. 거기 신경을 뚝 눌러서 옆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누는다 그래서 네. 위에 네. 올라오고 이렇게 네. 그러면 아래쪽 다리를 쭉 벗고 뻗고 네. 위에 다리를 45도로 아, 구부려서. 네. 네네. 그러면 엉덩이를 눌러보면은 아픈 곳이 4개에서 5개가 나와요. 이제 거기를 차근차근 눌러보면은 아픈 자리 가서 침 놓고요. 네네. 네. 허리 3번, 4번, 5번 요쪽 허리 침 놓고 네. 그 다음에 그 사이 고관절하고 또 저 4번, 5번 요쪽 중간 사이 그 이상근 있는데 네. 무지무지하게 아파요. 거기다가 침 놓고 반드시 부항을 해줘야 돼요. 아, 침만 되는 게 아니라. 놓으면 안 되고 부항도. 그리고 교정을 해도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카이로프랙터들이 하거든요. 네. 근데 침 놓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교정을 한다고 그래도. 1침, 2뜸, 뜸? 그다음 뜸 떠주고 부항. 3약, 그다음에 4부항. 아, 4부항. 부항 거기는 부항을 왜 해줘야 되냐 하면은요. 거기에 어혈이 꽉 붙어 있어요. 아, 거기에요? 네, 그 자리는 피가 어혈이 꽉 뭉쳐 붙어 있으니까 이 어혈이라는 게 우리 말로 하면 혈전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 혈전이 고름도 아니고 피도 아니에요. 고름과 피 중간이에요. 중간이에요. 거기서 갖다가 이제 사혈침으로 사혈을 하고 피를 뽑으면은 진짜 끈적끈적한 혈전이 나와요. 야. 근데 그거를 너무 아픈 분들은 그거 한 서너 번 뽑아주고 나면 바로 걸어서 시원하겠네요. 네, 진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4번, 5번 요체다가 네. 1침, 2뜸, 3약이거든요. 예, 치매 효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옛날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뭐 그냥 기분으로 나았겠지 뭐가 나았겠냐 네네. 했더니 효과. MRI 자기 공명자기 그리고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네. 거기다가 침을 딱 놓으니까 뇌에서 그쪽으로 가는 세포의 피 혈류량이 증가를 해요? 오. 예, 증가되는데 어. 제일 먼저 백혈구가 와요. 그다음에 적혈구가 오고 혈소판, 혈색소, 혈당이 오면서 이게 면역체가 되거든요. 면역체가 돼갖고 그 혈전을 녹이는 거예요. 오. 그게 야, 이게 그러면 증명이 된 거네. 그러니까 치매 그 원리나 이런 것들 증명이 이게 됐네요. 한 30년 전에 네.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이게 MRI 찾아 발표를 했는데 아,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남대학교 조광희 교수님이신가요? 교수가 네. 그걸 증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양방 닥터들이 얼만큼 컴플레인 했던지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진짜. 말도 안 된다. 뭐, 예,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건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네. 돼버렸거든요. 근데 일본서는 아직 안 뒤집어졌어요. 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1침, 2뜸, 3약을 써야 네네. 되는데 약은 어떤 걸 써야 되냐면은 심장열을 꺼주고 차가운 콩파 네, 심장을. 차가운 것을 덮여주면 순환이 되거든요. 아, 예, 예. 지금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러면 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어디로 오냐면 심장이 열받아요. 근데 심장 열 아랫배로 내려가 버린 사람은 괜찮아요. 네. 못 올라간 사람은 제일 먼저 우측 어깨 아파요. 아, 그래서 우측 어깨가 아픈 거예요? 심장이 또 영향을 받으면 좌측 어깨가 아파요. 오. 좌측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아까 멜빵 맸을 때 예, 예. 핸드백이나 배낭 맸을 있는데 그 자리가 혈자리가 담경에 간 담경에 견정혈이에요. 오. 거기가 어혈이 많이 모여요. 그리고 이제 심장하고 소장하고 같이 이러니까 어깨 날개뼈 중앙에 있는 혈자리는 천종이라고 소장경 혈자리거든요. 예, 예. 네. 거기다 침을 놔주고 뜨면 안 떠도 돼요. 부항만 해줘도 그렇게 아프던 어깨가 덜 아파요. 그리고 이제 견전이라고 어깨 봉우리하고 겨드랑이 그 중간 지점에 뽁 들어가면 아픈 데가 있어요. 견전이고 네. 그 다음에 바로 뒤쪽 네. 뒤쪽이면 견후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어깨가 딱 닿으면은 쇄골이 있고 쭉 가다가 어깨 쪽으로 가다 보면은 끝에 예. 쏙 들어가는 데 있어요. 네. 예, 혈자리가 거골이에요. 거기다 침 놓고 뜸 놓고 그러면 어깨는 해결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워있을 때 옆으로 누워서 왼쪽이 우회로 올라온 상태 있잖아요. 예. 그러면 3번, 4번, 5번 그 뼈하고 뼈 사이, 4번 요추 극돌기 하. 네. 거기하고 5번, 그 다음에 2번. 많으면 2번까지 올라가요. 그러고 네. 이제 4번하고, 고관절 사이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상근이 있어요. 아, 거기 부분에. 예, 네. 이상근, 대둔근, 좌골신경이 거기 다 협쳐져 있다고요. 예. 거기에서 어혈이 쌓여버리면은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하 다리가 안 되니까 거기가 찢어질 듯이 아파요. 찢어질. 예. 그리고 밤이 되면은 더 아프고 낮에 되면 아니, 걸어다니면 정말 아프고. 그래서 뭐 앉아있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예, 너무 이게 아파서.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맞아요, 아프고 서도 아프고 예, 맞아요. 예. 병원에 가면 병명은 없고 예. 그러면은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건 스테로이드 주사 주는 것밖에. 이게 주사약이 그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아파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나중에는 안 듣거든요. 내 몸에 내성이 내성 생겨버리니까. 생겨서요. 그러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빨리 닿는 것은 부항을 피 뽑아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피를 뽑아서. 피를 뽑고 나면은 그 뻑뻑한 혈전이 네네. 혈관 조직이나 신경 조직이 꽉 막고 있었거든요. 예. 네. 그게 막은 게 뚫리니까 정상적인 막히면 아프고 뚫리면 뚫리면 안 아프고. 안 아프다. 그래서 고상하게 말하면은 불통, 측통, 통측, 불통. 그래서 아니, 나오나요? 그 원장님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왜 집에 가정 상비품 중에 하나로 해서 부항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집에서 뜰 수 있게끔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떠야 되는지 왜냐면 제가 이제 아프다고 그래서 떠주긴 했는데 예. 제대로 한 건지. 제대로 한 건 이게 왜냐면 피멍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예.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아니, 굉장히 오래 가요. 좀 오래 가죠. 네. 그 안에 피멍이 많이 있던 사람들은 아주 새카맣게 올라오는 거고요. 근데 거기서 부항해서 피를 뽑아버리면 금방 없어져요. 아니 근데 이제 집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피를 뽑을 그러면 정도까지는 이제 못 하잖아요. 저를 찾아오셔야죠. 아 그렇죠. 네, 한 방에 끝내버리니까. 아니 그것도 나중에 잘못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네. 절대 탈 안 나요. 아 그래요? 아, 탈은 안 부항은. 나요. 탈 안 뜨면 안만 떠도 절대 탈 겁이 안 나요. 나요. 부항해도. 네. 뜸도 좀 근데 아픈가요? 부항을 해도 아무 데다 하는 게 아니고 네. 뭐 담경의 견정혈이라든지 아 혈이를 소장경의 천종혈이라든지 가는 경락이 있어요. 네. 아, 그냥 무조건 아픈 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아픈 데만 해도 절반은 맞춰요. 그래요? 오, 그래서 이것도 다행이네요. 저것도 모를 때는 아픈 데 해줘도. 근데 이제 잘못해 놓으면은 이제 변경된다고 경락이 도망가 버리는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전경된다고 그래. 그래 놓으면 이제 또 도망간 놈 찾아야 되니까 고생 한 번 더 하죠. 아, 그렇군요. 그냥 전문가 가가지고. 그런 게 낫겠네요. 네, 제대로 게 좀 제일 알고. 편해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찜, 2뜸, 3약, 4부항, 그 다음에 5 지압은, 네. 자골신경 같은 것은, 가랭이 맨 밑에, 심식기 옆으로 쭉, 타고 내려가는데 신경줄이 있거든요. 네네. 네. 거기는 이 침도 안 들어가고, 뜸도 못하고, 부항도 못하니까, 네네. 지압을 해줘야 돼요. 아, 그쪽은. 네, 그쪽은. 근데 상상외로 잘 풀려요. 아, 그러면은. 예, 그냥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앞으로 올리면서 그 네. 생식기 밑에 네, 예. 그 밑에 서해부라고 그러는데 네. 가면서 아픈 부위만 꾹꾹 살금살금 눌러요? 문질러 줘도 문질러는 네. 정도로. 예. 뭐 그냥 기술 필요 없어요. 그냥 나 같은 슬슬. 사람은 손에 네. 이제 기운 눈이 달려 있으니까 찾아가는데 눈이 없는 분들은 눈을 다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눌러서 아픈 것. 그런 거 눌러서 살살. 아픈 것만 풀어줘도 쉽게 나서요. 음. 그리고 이제 1침, 2뜸, 3약, 4부항인데 이제 네. 약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예. 약이. 우리가 뜸이나 침이나 부항은 그냥 공격부대예요. 네. 그렇지만은 점령하는 것은 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마고치 암만 포로 때려놔도 보병이 가가지고 들어가서 점령해야 되니까. 점령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최후에 치료하는 것은 약이 하는 건데. 약. 네. 네. 근데 약도 무작정 쓰는 약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서 안 들으면은 그냥 딱 쓰는 약이 있어요. 막 처음부터 쓰는 약이 산삼금옥단을 쓰는 거예요. 아, 금옥단. 네. 산삼금옥단. 그 산삼금옥단은 몸이 추운 사람이나 더운 사람이나 같이 치료할 수가 있어요. 오. 네. 고혈압이나 저혈압도 같이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사양 성분이 공진단에 들어가는 양의 15배가 들어가요. 어우,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산삼이 천종급이 들어가요. 뭐 한 2, 300년씩 된 것들 네네. 그게 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토백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녹용이 원용이 들어가야 돼요. 네네. 이게 토백질 같은 것은 위암을 고치는 약인데 네. 반드시 황토에도 하루 저녁 담가야 그거는, 돼요. 네. 그래갖고 말리고 까다롭네요. 볶아서 가루로 쓰는 거예요. 음. 숙지향이 들어가는데 네. 술에다가 9번을 찌고 9번 말라야 돼요. 그래야 그거 쓸 수가 있어요. 네. 오. 그래야 소화 흡수가 돼요. 칼슘하고 철분 덩어리인데 네. 그냥 먹으면은 거기에 있는 그 기름 때문에 소화가 안 되니까 배설돼 버린다고요. 소화가 안 되니까 또 약 먹으면 뒤집어져요. 그렇겠네. 여기서 이균우 선생님은 괜찮은데 네. 우리 선우 씨. 네. 선우 선생님은 소화 못해요. 그거 소화기가 먹으면, 아. 소화기관이요. 네. 소화기가 약간 여기는 소화기가 좋으니까 막 먹어도 되는데 여기는 먹으면은 몇천 먹고 나면 배가 아파갖고 못 먹어요. 배가 아파요. 그래서 구중구폭을 해버리면 누구나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 법제도 그래서는, 중요해요. 법제를 해줘야 돼요. 네. 그 도백질 같은 것은 위암을 고치는 건데 네. 황토 흙이잖아요. 네. 이는 우리 몸에서 토라고 흙이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맞는 흙은 거구나. 흙으로 고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거 반드시 넣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 기계로 만들어 버리면은 향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도 일일이 다 손으로 만드는 손으로 해야 그래서. 꿀도 그게 다르죠. 인디안 쑥에서 나온 꿀이라야지 다른 꿀은 또 와일드 뭐비 써봐야 그 별로 효과 없어요. 반드시 네. 인디안 쑥 꿀을 쓰는 거예요. 쑥에서 나온 네, 꿀. 쑥에서 나온 꿀.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만들다 보면은 네네. 쉽게 해갖고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약의 성분은 몸에 심장열은 아랫배 뒤쪽에 있는 콩팥으로 내려보내고 네. 콩팥의 차가운 기는 위로 위로 올리고, 올리면은 네. 중간에 오른쪽 갈비 밑에는 간이 있고 네. 왼쪽 갈비 밑에는 비위가 있어요. 예. 간하고 비위가 소화 흡수를 잘해서 사지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네네. 먹여 살릴 힘이 없어. 선우 선생님하고 저 같은 체질은 비위가 약해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 지금 지적 수준이 일반 사람보다 한 5살에서 10살이 더 높아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생각은 많아요, 진짜.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면 비위가 약하거든요. 비위가 움직이를 못하면은 심장이 먹게 돼 있어요. 제일 좋은 영양을 갖다가 천기를 갖다가 심장으로 폐로 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간담으로 보내고 나머지 콩팥으로 보내요. 순환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산삼금옥단은 이거나 저거나 상관없이. 이균우 선생님이나 선우 선생님이나 누구나 누가 다 먹어도 먹었구나. 탈이 없어. 산삼금옥단은. 거기 네. 산삼에는 네. 적응소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인체 실험을 해봤을 때 찬 사람한테 먹으니까 덮여주고 더운 사람 먹으니까 또 내려지고 열들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네, 왜 열이 많은 사람은 산삼 먹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옛날에 있었죠. 그거 이제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산삼이고 인삼이고 다 먹일 수 있어요. 인삼을 먹일 때 이균우 선생님 같은 분은 인삼을 먹이면은 바로 열이 나요. 예. 그래서 반드시 우수를 넣어줘야 돼요. 거기다가. 인경약을 쓸 줄 모르니까. 산삼이나 인삼이나 녹용은 첨가되는 약에 따라서 다 성분이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산삼은 하늘의 청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음량이 몸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선우 선생님 잡수나 김우 선생님 먹으나 다 똑같이 그냥. 똑같고 우리 손자가 먹으나 내가 먹으나 똑같다고요. 남자가 먹으나 여자가 먹으나 순환을 시켜주니까 네네. 중간에서 간하고 위가
섭생을 잘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길을 해주는데 네. 우리 선우 선생님 나하고는 가끔 손발이 찰 때가 많아요. 네. 위장이 약해지면은 위장을 살리기 위해서 사지에 있는 힘이 위로 그쪽으로 다 모이게 돼요. 오니까. 그래서 아. 손발이 차지는 거예요. 아,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손발 차다고 해서 일 못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우리 이기훈 선생님은 그런 일 절대로 없어요. 언제가 차가워졌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위에 열이 많아가지고 예, 예. 그래서 폐하고 대장이 약해요. 음. 그래서 이제 변이 좀 안 좋고 어. 또 선우 선생님 나오고는 변은 좋아요. 네, 또. 맞아요. 절대로 뭐 설사 같은 아니, 아니, 진짜- 보시면 다 하시는 것 같아. 아니, 도저히. 아니, 저희 이렇게 이제 다 산삼구목단 아시죠? 얘기 또 하다가 지금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3분 정도 남았어요. 네. 목단 얘기. 그러니까 또, 도인벽사단 아니면 또 이제 금목단 지금, 참, 저희 또 무슨 할인 혜택 같은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예. 또 새해 맞이. 조금 네. 말씀해 주세요. 그거. 네, 그래요? 지금 저희 네. 주신 거 네. 제가 네. 보니까요. 네. 산삼 금옥단 10분께만 선착순으로 새해 맞이 세일 해주시는데요. 600불, 예, 네. 1200불 상당인데 600불에 10분 드리고요. 도인벽사단도 1200불에서 600불로 세일해 주시면서 또 10명 선착순으로 여러분들 전화 주셔야 됩니다. 전화번호 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213-503-3304 213-503-3304번입니다. 네. 네, 그 외에도 산삼녹용 대보탕, 또 산삼녹용 궁중탕, 산삼녹용, 그렇게 궁중탕은 원래 1,500불 상당인데요. 500불에 지금 5분께 드리는 세일 하고 계시고요. 산삼녹용 귀빈탕은 1,500불인데 400불에 5명, 예, 여러분들이, 이 선착순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귀빈탕이라는 거는 박사님 어떤? 원래 이게 성장탕하고 총명탕을 섞으면은 오. 비빔탕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왜 다른 거는 원래 한 1,500불에 한 1,800불 되는데 네네. 그렇죠. 그걸 내가 400불로 내려드리냐면은 애들 먹어야 돼 보약이니까. 아, 애들 같이 먹을 수 있게끔. 네, 또 네네. 갱년기 장애가 심한 여성분도 좋아요. 네네. 이게 성장 호르몬이 들어 있고 네. 머리를 맑게 해주는 약이 들어 있어 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성장 발육에도 좋고 머리도 똑똑해지고 여성분들이 먹으면은 생리도 편해지고 그게 편해지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오. 그것만 5분한테는 400불로 해드릴게요. 아, 그럼 이게 이제 오늘 하루에, 오늘 오후 3시까지입니까? 아니면 이거 오늘 전화 주신 분들? 오늘 하루 오늘 하루 동안? 하루 동안은 오늘 하루 동안? 요거는 네. 안 하는 게 특별히 해줬고요. 네네. 산삼을 이제 아차하고 못 사신 분들 아, 예, 산삼. 3,500불짜리는 1,100불에 한 2분만 해드리고요. 네, 1,100분. 네, 4,500불짜리는 1,400불에 2사람, 네. 그리고 5,500불짜리는 1,600불에 2사람. 오. 네. 그리고 이제 8,500불짜리. 8,500불짜리는 오케이 오늘은 한 분만 3,000불에 해드릴게요. 아, 한 분에게 3,000불. 3,000불. 네. 오, 네. 뭐 일단 뭐 가시면은 뭐 그 산삼뿐만이 아니고 이제 또 원장님이 또 보시면 또 딱 알아서 네. 얼굴 보시고 딱 그러면 아이고. 어디가 어떻구나라고 또 이제 알려주시니까 그것도 그래서 도움이 이제 많이 약을 되죠. 사시면은 네. 체질에 맞게 네. 다 거기다가 이제 산삼도 거기다가 이제 첨가되는 약에 따라서 아, 굉장히 약의 그렇죠. 효과가 네. 좋아지는 게 네. 예를 들어서 감초를 넣어주면 같은 보기약이거든요. 감초를 같은 양으로 넣어주면은 네. 산삼 한 뿌리가 2배로 불어난 거예요. 오, 그다음에 그래요? 거기다 대추를 넣어주잖아요. 네. 대추를 넣어주면 대추는 몸을 덮여주면서 피를 만드는 작용을 해줘요. 근데 산삼을 만나버리면 배로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오. 그리고 이제 목이 아파가지고 좀 목이 푸시는 분들은 갖다 갈근을 좀 넣어주면 목이 잘 풀리고. 그래서 밝은. 네. 네. 그리고 이제 숙주향을 좀 넣어주면은 골다공증. 이런 거 다 알려주시니까. 그걸 넣어서 해주니까 네네. 오시면 진단해서 다 해주고 치료 다 해주고 돈은 더 받지 않아요. 그래요? 네. 진단까지 첨가되는 또. 약도 그건 다 공짜예요. 와우. 그렇군요. 네. 뭐, 전화뿐만이 아니고 일단 직접 찾아가시는 게 낫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일단 전화번호 그래도 알려드릴게요. 213-503-3304, 213-503-3304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또, 혹시 이제 올해 또 처음 나오셨잖아요. 네. 청취자분들께 청취자분들께. 새해 네. 인사, 네. 예, 덕담 한마디 아, 부탁드립니다. 좀 첫 방송인가? 예, 네. 첫 방송입니다. 벌써 네. 1년 지났네. 네. 아이고, 이때까지 청취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올해는 네. 두 번째도 건강이고 세 번째도 건강이고 다섯 번째가 건강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민산삼 한방병원의 서영수 박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품격 있는 서비스로 새로운 한인 장례 문화를 이끌어오고 있는 써니사이드 장의사가 최첨단 시설을 확장한 부에나파크 지점과 넓은 파킹락과 아름다운 채플의 가든그로브 지점 두 곳에서 고인과 유가족분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FD2224, FD2440 두 개의 장례 라이센스로 고인의 마지막 순간부터 장례의 마지막 절차까지 가족처럼 절차까지